오늘은 71번째 맞는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제주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면서 인권에 대한 고찰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에서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같은 해 제주에서 발발한 4.3에 주목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강연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의 특강 주제가 제주 변방의 인권이었습니다. 네. 유사일에 제주를 인권의 변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선 변방이라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외졌기 때문에 중앙의 문화 권력과 또는 핵심적인 가치로부터 소외된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소외되고 박해받고 그래서 침입받고 고통받고 한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변방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주의 인권 문제는 변방의 인권 문제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강에서 인권 선언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4.3을 풀어주셨어요. 네네. 그럼 인권 관점에서 볼 때 4.3의 역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요. 4.3의 사건을 세계인권선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문 중에 대부분을 다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히려 더 확산시킬 입장에 처해 있는데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역사가 되죠. 사실 이 주제는 5년 전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초청해서 제가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의미 깊게도 또 제주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상황을 맞춰서 강의했습니다. 네, 변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난 70여 년 동안 4.3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십니까? 인권은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해석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7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루면서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포용하고 함께 아픈 상처를 보듬어가는 세상 그러한 뒤에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제시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과제는 아직 있지만요. 4.3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와 또 희생자의 배보상 내용 등을 담은 4.3 특별법 여전히 국회에 지금 장기간 계류 중입니다. 여전히 4.3이 정치적으로 발이 묶여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죠. 4.3이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에 우리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극화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남북의 문제가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게 국제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이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고 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국민 정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과거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제주 제2공항 갈등까지 지역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이런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 또 그 과정에서 무기력한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권의 적은 속도와 효율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권의 적은 속도와 효율. 네. 뭔가 빨리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빨리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인권 요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서로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는 지혜를 얻으면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무기력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 과정을 좀 더 대화를 깊이 하는 쪽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쪽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되죠. 참을성 있게요. 지난해 제주사회는 또 예멘 난민 문제로 네. 주목을 받았었죠. 여전히 이 문제는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좀 민감한 사안인데 인권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흔히 볼 때 세계의 선진국 치고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굳이 예를 들면 일본이 조금 예외일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경험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난민협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입한 이 협약이거든요. 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이 지금 거의 다 분턱에 와 있고 하면은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문제도 난민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일부가 외국 가서 살아야 될 상황이라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의 지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난민협약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네. 다시 오늘 강연으로 돌아와서요. 네네. 제주는 변방이고 또 변방은 중앙의 지류가 아닌 대안의 지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대안의 원류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작곡하신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변방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담긴 일부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변방이 외진 곳이고 소외된 곳이라고만 하면은 그런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피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주류가 될 수가 없지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사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지역이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체제를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과 풀뿌리에 생긴 이런 경험들이 중앙 쪽으로 모여서 전체 국가가 하는 방향하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중앙의 원류를 그냥 받아들이는 지류가 아니라요.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중앙으로 수렴하는 그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주가 인권의 측면에서 지류가 아닌 원류가 되기 위한 사회적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주는 이미 지금 어느 나라에 지난 5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발전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제사회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도 내다보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는 특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4.3 이후에 또 역사 오래전부터 그저 이전에도 겪어온 특수한 경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승화시켜서 세계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주가 가진 여러 가지 지리적인 장점과 문화적인 특성을 여러 가지 합치면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변방의 역사와 체험이 도민 인권의식 확산과 또 인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좀 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